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가 지금은 민주당원으로 파악돼 당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로 103명이 죽고 188명이 다쳤습니다. 이란은 이란의 적들이 재앙을 일으켰다고 했고 미국은 어떤 관련도 없다고 즉시 입장을 냈습니다. 일본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73명으로 늘었습니다. 와지마시에서만 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진 걱정에 복구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인기 여행지인 라오스의 방비행에서 한국인 관광객 1명이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오프로드 차량인 버기카를 타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집과 사무소를 압수수색했고 당적도 확인 중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젯밤 11시쯤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미수범죄의 중대성,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경찰은 김 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김 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과도 등을 확보해 범행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김 씨의 당적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두 당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당원 명부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자체 조사에선 김 씨가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민주당 측에선 김 씨가 과거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위해 가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이번 테러, 끔찍한 테러에 대한 동기, 그리고 목적, 피의자의 정치 행적 이런 부분들이 다 낱낱이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당 가입 여부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온라인에 한 위원장에 대한 협박글을 올린 40대가 붙잡힌 가운데 한 위원장에 대한 경호 수준도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가 오랫동안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개조했고 이재명 대표가 갈 평산마을도 미리 다녀왔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일정을 담은 영상들을 저희가 직접 분석해봤더니 새해 첫날 이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을 때도 가까이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한 이 대표 주변으로 지지자들과 취재진으로 북적입니다. 인파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중년 남성. 이 대표를 습격한 김 씨입니다. 종이 왕관을 쓰지 않고 가방을 맸지만 범행 당시 차림새와 똑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면서 동선과 경호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 대표 일정이 끝난 뒤엔 범행을 한 가덕도 신공항 근처 마을에서 포착됐습니다. 한 사람이 당직자라고 왔더래. 나이 많은 사람이 색을 메고 좀 호리하고 그러니까. 차도 안 가져오고. 그러니까 난 내 성씨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김 씨는 범행 하루 전인 새해 첫날 주거지인 충남 아산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왔습니다. 다시 KTX를 타고 울산역으로 이동했던 행적도 확인됐습니다. 울산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시 평산마을과 가깝습니다. 사건 당일 이 대표가 가덕도에 이어 평산마을 일정이 있었던 만큼 김 씨가 사전 답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울산역에서 내리실 거예요. 영산역은 없어요. 흉기는 사전에 준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등산용 칼에서 손잡이를 떼고 테이프를 감아 품에서 꺼내기 쉽게 바꿨습니다. 경찰은 김 씨 주거지와 부동산 중개업소 압수수색을 통해 과도와 칼갈이, 노트북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만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란의 전 사령관 추모 행사에서 폭탄 테러가 나 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관련된 건 아닐 거다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지금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이란 남동부 케르만시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질비한 시신들 앞에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3년 전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숨진 이란 혁명수비대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추모식에 참석한 이들입니다. 두 차례 큰 폭발로 최소 103명이 사망하고 141명이 다쳤다고 이란 당국이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배후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란은 당장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를 이란이 지원했다며 보복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 나서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번 폭발과 관련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States was not involved in any way, and any suggestion to the contrary is ridiculous. And number two,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Israel was involved in this explosion. 하지만 전날 이스라엘군은 무인기로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를 폭격해 하마스 지도자 6명을 암살했습니다. 이 때문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복수를 선언하는 등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 갈등을 봉합하고자 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전쟁은 더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일본 이시카와 지역에 지진의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최소 73명에 사상자는 400여 명에 달합니다. 구조신고는 들어왔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주민도 아직 많다는데 잇따르는 여진에 비까지 내려서 구조 작업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 72시간은 오늘 오후에 끝나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지에선 여진으로 3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9만 명이 넘는 가구가 간수로 물조차 쓰기 어렵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주일 안에 규모 7 이상의 강한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형 지진에 항공기 화재까지. 일본에서 들려오는 연이은 사고 소식에 일본 여행 계획한 분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행사에는 실제로 취소 문의가 많다는데 여행지 상황은 지금 어떤지, 취소할 땐 뭘 확인해야 할지 정아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는 가족 모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크게 나서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는 지역은 오사카라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난 지진 그 여파로 다른 동네도 여파가 있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되고 이번에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가 있는 그 동네까지 여파가 있을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하네다 공항 항공기 화재로 김포에서 출발과 도착 항공편이 각각 2편, 인천에선 도착 항공편이 2편 결항했지만 지금은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까지 겹치며 일본 여행을 취소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온라인에선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내야 할 수수료나 위약금을 묻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한국인이 많이 찾는 도쿄나 오사카 등이 지진 발생지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행할 곳의 현지 상황을 우선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주요 여행지들은 공항이나 항공편, 호텔 이런 관광 인프라들이 다 지금 정상 운영 중에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좀 없는 상황이고요. 여행 취소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면 처음 상품을 구매할 당시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여행업계는 지진 여파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한국형 이지스함을 만들기 위해 7조 원을 들인 사업, 해군의 KDDX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입찰을 놓고 비리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경찰이 왕정홍 당시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방사청 최고위 관계자까지 수사를 확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입찰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방사청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대가 이건 입찰 자격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감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그 부분은 지금 기소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와야 저희들이. 의혹이 제기된 이유가 있습니다. 방사청이 입찰 공고 8개월 전 방산기술 유출 관련 감점 기준을 바꿨습니다. 감점을 없애거나 깎고 감점 적용 기간도 줄였습니다. 방사청은 여러 방산 기업들의 요구가 있어서 바꾼 거라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왕정홍 당시 방사청장이 규정을 바꾸기 9개월 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문건을 찾았습니다.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은 기존 처벌에 더해 방산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방산기업들의 처벌 완화 요청은 2018년 중순, 이와 반대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한 건 2019년 1월입니다. 그리고 8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방사청은 총리실 보고 내용과 달리 처벌을 완화시켰습니다. 8개월 뒤 KDDX 기본설계 사업 입찰 공고가 뜹니다. 당시에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작년에 방사청에서 처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법안을 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이 평가지침서는 더 완화가 돼버렸어요. 오락가락 규정 속에 기밀 유출 수사를 받고 있던 현대중공업이 경쟁업체를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을 따냈습니다. 당시 수사를 받던 현대중공업 직원 가운데 8명은 지난 4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현대중공업이 바뀐 규정 덕분에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보고 내용과 달리 감점을 깎은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왕 전 청장 측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지금 주요 소식 짧고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이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영화 공짜, 이런 낙서로 훼손된 지 벌써 19일이 지났는데요. 문화재청은 오늘 오전 가림막을 걷고 낙서를 모두 지운 담벼락을 공개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건지 방지 대책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인기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유료 아이템 뽑기 확률을 조작한 넥슨코리아가 11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좋은 효과가 나올 확률을 조금씩 낮추면서도 이용자에겐 하나도 알리지 않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이런 조작이 10년 넘게 이어졌다면서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오리온의 과자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 오리온의 청주 공장에서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건데요. 식약처는 상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에 나섰습니다. 제조일자가 지난해 12월 22일인 상품 확인하고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은경 당시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에 사진 따귀를 때렸던 대한노인회장을 이번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찾았습니다.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을 사과하러 간 건데 분위기는 그때랑 많이 달랐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민경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들어가셔야. 죄송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찾아 대신 사과하자.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당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노인한테 공을 치하하고 상을 줘야 될 텐데 그 노인을 빨리 죽으라 하면 그게 배량마다 죽을 놈 아닙니까? 어째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뽑기를. 김 회장은 그나마 한 위원장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김 회장이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자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지금 54년째 지금 연구원을 여의도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70년입니다. 박사가 한 50명 되는 그런 학술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는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이네요. 지난해 8월 똑같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은경 당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찾아갔을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김 회장은 윤 대통령의 노인의 날 행사 참석 등도 건의했고 한 위원장은 흔쾌히 초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 한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강북의 최대 규모가 될 거라던 은평구의 재개발 공사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반년 동안 밀렸던 둔촌주공 아파트를 떠올리게 하는데 재개발 현장에 저희 공다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크레인은 멈춰섰고 건물들은 형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올해 안에 주변에 GTX역이 개통될 예정인데다 입지도 좋아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단지로 꼽혔는데 새해 들어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5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분양은커녕 공정은 20%를 겨우 넘겼습니다. 조합원 간 내부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비 1,800억 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진행을 계속 하려면 조합장 등 의사결정권자가 계셔야 되는데 현재 아무도 안 계신 상태입니다. 공사는 중단됐지만 자재값과 인건비, 이자 등 공사 지연 비용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 둔촌주공 사태 때도 반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며 비용은 1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결국 서울시까지 나섰지만 중재가 언제 마무리될진 미지수입니다.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곳 역시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2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는 분양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북에서는 좀 비싼 가격인데 아파트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다 외면을 했었어요. 15%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된 거예요. 이 같은 악성 미분양은 전국에 10,000 가구가 넘습니다.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미분양이 길어지면 빚을 내 아파트를 지은 시행사의 부담이 커지고 건설을 맡은 시공사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분양뿐 아니라 인허가, 수주 등 각종 건설 지표가 나빠지는 가운데 PF 부실 위험까지 불거지면서 건설 경기 경고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레저용 사륜구동 차량을 타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영국 명물로 불리는 대관람차 런던 아이는 강풍으로 공중에서 비상문이 뜯겨 관람객들은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해외 사건 사고 최연수 기자입니다. 라오스의 인기 여행지 방비행에서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오프로드 차량을 타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주행 중이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차량들은 라오스의 유명 관광 상품으로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영국 런던에선 강풍으로 대관람차 런던 아이의 천장이 뜯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5분 동안 관람차가 멈췄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관람객들은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천장에 있던 비상문이 큰 소리와 함께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런던 아이 측은 악천후로 잠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음식점 밀집 지역에선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 위치한 먹자골목인 토리마치 쇼쿠도가이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는 발생 13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4시쯤 모두 꺼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금빛 노을교를 달리던 차량 30여 대가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수습에 나선 가운데 지금은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살얼음 탓에 사고가 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이 대중과 첫 인사를 합니다.
맏언니가 된 푸바오는 올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전까진 5 판다 가족을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지우 기자가 전합니다.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입니다. 할아버지 사육사품에 안겨 나옵니다. 검은 발로 출입문을 두드려 봅니다. 냄새도 맡아보고 자기보다 큰 나무 상자 위에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둘이 만나선 서로 장난도 칩니다. 등의 무늬가 U자 형태를 띠고 있고 루이바오는 V자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약간 우리가 누룽지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색깔이 좀 진한 편입니다. 안심하고 대나무를 먹던 엄마도 아이들을 살핍니다. 쌍둥이들이 이 방사장에서 막 훈련을 마치고 들어갔는데요. 언니 푸바오가 냄새를 맡으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턴 방사장에서 쌍둥이 판다를 볼 수 있습니다. 지붕이 있어 눈과 비, 바람을 막아줍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정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제 이제 막 산책하러 나온 것까지 다 봤어요. 일단은 너무 귀엽고 아이바오도 약간 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내일부터 또 나오잖아요. 이제 또 보러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푸바오의 인기도 여전합니다. 얼굴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볼일 쫙 하고 싶어요. 에버랜드는 쌍둥이 판다와 푸바오를 교차 방사하는 등 시간을 조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부 시간에는 지붕이 있는 방사장과 실외 방사장에 있는 판다 5가족을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엔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더 추운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부턴 기온을 회복해 영상 4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